제임스 해리스 사이먼스. 미국의 수학자. 1938-2024. 제임스 해리스 사이먼스. 영어, 제임스 해리스 시몬스. 1938년 4월 25일 2024년 5월 10일. 은 미국의 수학자이자 자산관리 전문가이다. 중국의 유명한 수학자인 천싱선과 함께 미분기하학에서 중요한 사이먼스 형식을 발견하였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는 자신이 연구한 패턴 인식 이론 등의 순수 수학 이론을 실제 금융시장에 적용해보기 위해 헤지펀드 매니저로 직업을 전향하고 1982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르네상스 테크날러지즈라는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며 150억 달러, 약 14조 원의 헤지펀드를 관리해왔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수학자이다. 그의 자산은 약 125억 달러, 약 12조 원에 이른다. 위키피디아 참조. 1938년 매사추세츠에서 유대인 가정의 독자로 태어났다. 학창시절도 매사추세츠에서 보냈으며 대학교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수학과에 진학하여 1958년 학사 학위를 받았다. 나무위키. 짐 사이먼스. 짐 시몬스는 퀀트 투자, 퀀터테이티브 인베스팅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별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르네상스 테크날러지즈, 별표라는 헤지펀드를 설립했으며 특히 이 회사의 별표 메달리온 펀드, 머델리언 펀드, 별표는 금융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주요 특징. 1. 수학자로서의 배경. 짐 사이먼스는 투자자가 되기 전 수학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기하학과 암호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학문적 배경은 퀀트 투자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 퀀트 투자 전략.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과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전략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 메달리온 펀드의 성과. 메달리온 펀드는 연평균 수익률이 66%에 달하며 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39%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헤지펀드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4. 비공개적 운영.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방된 펀드를 운영하지 않으며 내부 직원과 특정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펀드를 운영합니다. 이로 인해 메달리온 펀드의 세부적인 전략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5. 팀워크와 데이터 과학. 짐 사이먼스는 자신의 팀의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전통적인 금융 배경이 없는 인재를 선호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퀀트 투자란? 퀀트 투자는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과학 등을 활용하여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직관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며 짐 사이먼스는 이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습니다. 짐 사이먼스의 영향력. 그의 투자 방식은 전 세계의 금융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회사가 퀀트 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융계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과 교육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짐 사이먼스와 그의 퀀트 투자 방식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여전히 업계의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 퀀터테이티브 인베스팅은 코스피와 같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코스피와 같은 시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퀀트 전략을 개발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특성과 퀀트 전략의 특징을 조화롭게 설계하면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코스피에서 퀀트 투자 적용 가능성. 시장 비효율성.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 비효율성이 더 크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는 퀀트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기반으로 비효율성을 탐색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부한 데이터. 코스피 상장 기업은 다양한 재무 데이터와 주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배당 수익률, 거래량, 변동성 등은 퀀트 모델의 유용한 입력 데이터가 됩니다.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 한국 시장은 투자자, 심리가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퀀트 모델은 심리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코스피 퀀트 투자 전략 사례. 1. 가치 투자 전략, 밸류 인베스팅. PBR이 낮은 기업, 저평가 종목을 선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 전략 수행. 2. 모멘텀 전략, 모멘텀 인베스팅. 최근 3개월, 12개월 동안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활용. 3. 저변동성 전략, 로우 발러틸러티 인베스팅. 변동성이 낮은 종목,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하락장에서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 4. 알고리즘 기반 시장 타이밍. 기술적 지표, RC, 마시디 등나 머신러닝을 활용해 시장 진입 및 이탈 시점을 탐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과 거래량을 결합해 매수 매도 신호 생성. 5. 멀티팩터 전략, 멀티팩터 인베스팅. 가치, 모멘텀, 성장성,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
각 요인의 가중치를 최적화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마이너스 3. 실제 적용 시 고려사항. 1. 데이터 품질. 퀀트 투자는 데이터 품질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거래 비용. 한국 시장의 경우 거래세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줄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3. 리스크 관리. 한국 시장은 특정 이벤트,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므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퀀트 모델의 해징 전략을 추가하여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백테스팅. 과거 코스피 데이터를 활용해 전략의 성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백테스팅 과정에서 오버피팅, 과적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로컬 요인 고려.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율, 수출입 지표, 금리 정책 등 한국 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모델 설계가 필요합니다. 4. 예시 퀀트 전략, 코스피 200 활용. 가정. 코스피 200 종목 중 퍼이 상위 30% 이하인 종목을 선별. 배당 수익률 상위 20%를 추가 필터링. 상위 종목 10개로 분산 투자. 결과.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 시 수익률과 리스크를 분석.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 여부 확인. 마이너스 5. 결론. 퀀트 투자 전략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로컬 시장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간단한 전략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접근이 효율적입니다. 챗지풋. 2016년 10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수학으로 연봉 1조 원 벌다. 소로스를 제친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 틈새를 수학으로 포착하는 게 비결이죠. 예상은 멋지게 빗나갔다. 날카롭고 세련된 용모의 젊은 월스트리트맨 대신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 앞에 나타났다. 더부룩한 턱수염을 가진 그는 도회의 날카로운 이미지 대신 소박한 시골 노인을 연상시켰다. 제임스 사이먼스, 제임스 H 시몬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즈 사장 68. 컴퓨터 벤처 회사를 연상시키는 이 회사는 단기 금융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다. 사이먼스 사장은 뉴욕 맨해튼 3번가 35층 사무실에서 직원 240명과 함께 120억 달러의 돈을 굴린다. 그를 정말로 만나고 싶다고 느꼈던 계기는 지난해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의 연봉 순위에서 그가 1위에 올랐다는 발표 이후였다. 지난해 연봉은 무려 15억 달러, 1조 4,300억 원. 월가, 가, 뿐 아니라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중 1위다. 2004년에도 6억 7천만 달러를 벌어 연봉 2위를 기록했다. 120억 달러 굴리는 헤지펀드 회사 사장.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는 기자와 마주 앉자마자 영국, 터키, 이탈리아를 휴가차 돌고 왔다며 먼저 말문을 연다. 돈 버는 비결부터 물었다. 첫째, 우리 시스템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과 도구, 훌륭한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매우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두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노력은 철저하게 보상됩니다. 수익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직원들에게 나눠주죠. 이 정도는 다른 헤지펀드의 매니저들도 흔히 하는 말이다. 좀 허전했다. 그래서 그의 이력을 물었다. 저요? 원래 수학자였어요. 보스턴 근교에서 자라면서 3살 때부터 숫자와 도형을 갖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MIT를 거쳐 UC 버클리에서 미분기하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수학 교수를 했지요. 1974년에는 독특한 기하학적 측정법을 고안해 미분기하학자인 싱선천과 함께 사이먼스 이론을 만들었다. 지금도 이론 물리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맨들의 상징인 숫자로 구성된 세계. 이 세계관을 사이먼스 사장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셈이다. 수학자의 인생은 1978년 월가로 방향을 바꿨다. 인생의 대전환이었다. 이론 지식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1980년대 초반에 돈을 벌기 시작하자 1982년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를 창립, 현재 120억 달러를 금융상품과 상품 선물에 투자하고 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바로 높은 수익률에 있다. 대표 펀드는 메달리온 펀드, 머델리언 펀드. 1988년 출범 이후 투자자에게 가져다 준 수익률은 연평균 38.4%. 나이즈, 미국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주요 기업을 대표하는 S&P 세미콜론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 10.7%보다 약 3배 높다. 최근 3년간에도 S&P 세미콜론은 연평균 11.2%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메달리온 펀드는 30.3%에 달했다. 1988년에서 1999년 기간 중 누적 수익률은 무려 2500%.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2위 1710%도 비교가 안 된다. 66억 달러 규모의 메달리온 펀드는 240명의 직원이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까지 1000억 달러를 모아 연평균 10에서 15%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상하탑에서 금융계로 옮긴 결단은 대성공이었다. 그만큼 다른 영역에서 성공한 수학자는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 고수익 비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기로 했다. 과학적인 분석이 비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우리는 주식, 채권, 통화, 상품 선물 등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에는 투자 안 해요. 한마디로 유동성, 리퀴터티에만 투자하는 거죠.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죠. 어떤 기업의 CEO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의 주가는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치죠. 다른 주식은 또 다른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점 분자 간 연쇄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변화 과정에서 전체 움직임을 추적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응집성, 코히어런스, 추적이죠. 개별 주식의 주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그 힘을 찾아내는 겁니다. 직원 대부분 물리학, 천문학, 전산학 박사. 그런 경향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에는 20개국 출신의 박사학위 보유자 70명이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천문학, 전산학, 통계학 등 대부분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자죠. 실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에 취업할 때 월가의 경력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된다. 또 금융경제 경영학 전공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월가에서 유명한 얘기다. 직원 채용 인터뷰 때도 금융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아요. 박사급 순수과학 전공자를 선호합니다. 이런 연구원들이야말로 과거의 거래 데이터에서 특이한 패턴들을 순수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뽑아내고 검증합니다. 이어 곧바로 매매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이런 시스템들 수천 개가 모여 우리 펀드의 수익률 신화를 이루는 겁니다. 퀀텀 펀드 등 다른 펀드에도 인재들이 수두룩할 텐데요. 퀀텀 펀드보다 수익률이 뛰어난 이유를 대라면 뭐랄까?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해볼게요. 그는 수학적 기법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첨단 금융공학을 동원한 헤지펀드라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수년 전 러시아 외환위기로 큰 피해를 입은 LTCM도 첨단 금융기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러시아 외환위기로 도산하면서 월스트리트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미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해결사로 직접 나서 관치 금융을 했다. LTCM과 우리는 달라요. 그쪽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상정합니다. 우리도 가격 예측은 하지만 주관적이거나 선험적 어프리오리 가치를 상정하지는 않아요. 세계나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매일 심지어 매분마다 컴퓨터 모델을 돌리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죠. 일종의 차익거래라고도 볼 수 있나요? 사이먼스 사장은 그렇다고 했다. 실제 사이먼스 사장의 금융공학 기법은 통계적 차익거래, 스터티스티컬 아비트로지, 라한다 차익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위험 없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 선물의 이론 가격 사이에 일시적인 불일치가 발생한다. 선물 가격은 이론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비교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선물과 현물 중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쪽을 매수함과 동시에 높게 평가된 쪽을 팔면 그 차익을 아무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익 거래를 하려면 이론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어야 하고 차익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도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 노하우에 헤지펀드의 성패가 달려있다. 차익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액이지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내려면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래를 제한된 시간 내에 수없이 많이 해야 한다. 신속하게 거래하기 위해 컴퓨터는 미리 입력된 거래 모델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지난 수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러한 틈새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는 번성했다. 사이먼스 사장은 초단타 매매를 선호한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역점을 두는 워런 버핏과는 180도 다른 방식이다. 매 순간마다 거래의 큰 흐름을 찾고 여기서 이탈하는 요소를 찾아내 재빨리 팔고 사는 방식으로 확실한 소액의 차익을 챙긴다. 계산만 정확히 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한다. 거래는 컴퓨터가 하지만 계산에 필요한 모델은 사람이 만든다. 통계적 차익 거래와 같은 금융공학의 세계에서는 주관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 극단적으로는 정치 상황도 무시된다. 사이먼스 사장은 투자 결정 때 정치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투자 대상은 유동성, 리퀴터티이라며 우리가 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면 정치적 변화를 걱정하겠지만 유동성에 투자함으로 정치적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세계화된 요즘 시장에서는 차익이 보이면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자금을 물처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매매 시스템이 완전 정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 명의의 자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나는 돈을 버는 재주가 있었고 아내는 돈을 쓰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억만장자인 사이먼스 사장도 다른 미국 부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자선 사업가의 길이다. 그는 순수과학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학에 자연과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미국 수학협회를 창설했다. 최근에는 뉴욕시 공립학교 수학교육 기금으로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5월에는 뉴욕 스토니브룩대에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사이먼스 사장은 수학은 나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일은 일종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식에도 투자한다고 해서 한국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봤다. 일본과 중국에는 여러 번 갔다 왔지만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한국의 인터넷이 매우 발달해 데이트레이더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점점 중요해지겠죠. 한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뺀 이유는? 글쎄, 북한의 전쟁 위험 때문인가? 그는 곧장 자신 없다며 어깨를 들어올렸다. 정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대로 한국 정치에는 거의 무지에 가까웠다. 한국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묘안을 물어보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에 투자할 때는 공매도, 쇼트셀링가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풀어주면 외국인 투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원래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하이리스크의 공격적 투자 방식이다. 조선일보 독자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부탁해봤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데. 답은 역시 수학적 분석뿐이라는 얘기다. 인터뷰를 끝낼 시간이다. 벌써 68세인데 언제 은퇴하실 건가요? 글쎄, 길면 20년 뒤. 그 이상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은퇴하면 다시 학계로 복귀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수학자인 것 알고 있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 나온 그에게 혹시 당신 위에 회장, 체얼맨이 있나요라고 묻자 내가 전부 다 한다. I do everything며 빙긋이 웃었다. 제임스 사이먼스. 1937년 보스턴에서 재화공장 사장 아들로 출생. 1958년 MIT 학사, 수학. 1961 UC 버클리 박사, 미분 기하학. 64년 MIT, 하버드대 교수, 수학. 1976년 미국 수학협회의 베블렌상 수상, 기하학. 1978년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업무 시작. 1982년 헤지펀드 회사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창립. 2004년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연봉 2위, 6억 7천만 달러. 2005년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연봉 1위, 15억 달러. 단독 인터뷰 김기훈 뉴욕 특파원 KH 김 앱조선